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퍼스트의학대 편입학원 유기학 강사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저번 주에 있었던 동국대학교 편입 유기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화학 20문제 중에서요, 유기학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두 문제의 출제 영역은 입체화학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입체화학. 자, 입체화학에서는 카이랄 중심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카이랄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유기학에서 출제된 영역은 바로 명명법이었습니다. 아유팩 체계명을 물어봤는데요. 알케인, 그죠? 사슬형 알케인의 명명법을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딱 보더라도 이제 반응이 출제가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상대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4번 문제인데요. 2점짜리 문제였습니다. 2점짜리. 이제 동국대는 2점, 2.5점, 3점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유기학에서는 3점짜리 문제가 없었고 2점, 2.5점 문제였습니다. 자, 얘는 카이랄 중심을 물어보고 있는데 2점짜리 문제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자, 다음은 비타민 C로 알려진 아스코르빅 애시드의 구조다. 이거 되게 익숙한 구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문제 풀면서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봤던 구조인데, 자, 카이랄 중심인 걸 모두 고르라고 했잖아요. 자, 카이랄 중심이 되려면, 그죠? 중심 원자의 혼성이 sp3여야 합니다. sp3 혼성 원자의 4개의 원자단이 모두 다를 때, 즉 우선순위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해질 때 우리는 그 중심을 카이랄 중심이라고 하고, 보통 유기학은 카이랄 탄소를 많이 찾죠. 맞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탄소의 혼성이 원자단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여기 산소, 탄소, 원자단 3개가 있으니까 이 탄소의 혼성은 sp2 혼성이니까 카이랄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처음부터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자, 기억은 지금 여기가 sp3고 니은도 여기도 sp3죠. 반드시 카이랄 중심이 되려면 sp3 혼성이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4개의 원자단이 모두 달라야 되니까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해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산소가 직접 결합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1순위가 될 겁니다. 그죠? 1순위고, 그리고 이탄소하고 이탄소인데 지금 보면 여기 O가 하나 연결돼 있죠? 그죠? 여기도 O가 하나 연결돼 있죠? 근데 여기는 H가 2개고 여기는 C 하나, H 하나니까 여기가 우선순위가 높겠네요. 그죠? 여기가 2순위고 여기가 3순위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튀어나온 소가 4순위가 되죠. 자,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다 정해지니까 기억은 카이랄 중심이 되는 게 맞네요. 맞죠? 자,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 R배열인데 4순위가 관찰자 입장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 따지라고 했으면 여기는 S배열이라고 여러분 답해 주시면 됐을 거예요. 됐죠? 자,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도 가능한지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해지는지. 자, 카이랄 중심에 직접 결합한 원자들의 원자 번호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C가 연결돼 있고 H, O, C니까 여기가 O가 연결된 여기가 1순위가 되겠네요. 1순위. 그죠? 그럼 여기 C랑 여기 C 중에서 여기는 O, C, C가 연결된 거죠. 여기는 O, C, 그리고 생략된 H니까 O, C, C가 연결된 여기가 2순위가 되겠죠. 여기가 3순위가 될 테고 수소가 4순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1번, 2번, 3번 시계 방향으로 돌 테니까 R별인데 4순위가 관찰자 입장에서 가장 멀리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럼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여기는 R별이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이랄 중심은 기억하고 니은이 카이랄 중심이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문제였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유기천재에서 이미 구조는 봤던 문제입니다. 여기 비타민 C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비타민 C. 오케이? 자, 여기서 이런 분자식도 물어봤고, 이제 골격 구조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한테 물어봤던 문제인데, 이 구조에서 카이랄 중심, 그죠? 여기도가 카이랄 중심이고, 여기가 카이랄 중심. 이렇게 이제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냈던 문제들입니다. MDP 시절부터 이 비타민 C 구조는 워낙 유명한 구조였어요. 이 구조로 여러분 이제 동국대에서는 카이랄 중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매우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우리가 유기천재 풀면서 이런 연습 많이 했잖아요. 카이랄 중심인 거 모두 별표 표시해라. 그죠? 이런 문제 충분히 풀었으니까 충분히 이 카이랄 중심을 찾는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10번 문제인데 이번 2.5점 문제였어요, 여러분. 2.5점인데 왜 0.5가 붙었냐 생각해보면 조금 명명법 규칙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아유팩 체계명이잖아요. 이 아유팩 명명법이 이게 체계명인데 체계명. 오케이?
다음 화물의 아유팩 명명배에 따른 화학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2.5점 문제고. 자, 여러분 이 체계명을 정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주사설 선택이죠. 주사설 선택에서는 작용기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여긴 작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가장 긴 거 찾으면 돼요. 그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주사설에다가 번호를 붙이면 되겠죠. 넘버링을 하면 되겠죠. 1번부터 가장 긴 탄소사까지 번호를 부여해 주시면 되고, 번호 부여까지 다 끝나면 이제 치환기, 접두사를 우리가 치환기라고 하니까 접두사하고 모체하고 전미사를 합쳐주면 되겠네요. 그죠? 얘는 딱 보면 알케인의 명명법이니까 다 ANE로 이렇게 전미사를 적어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사설 선택부터 한번 해야 되는데 가장 긴 탄소사슬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작용기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가장 긴 탄소사슬을 선택하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해보죠. 보통 좌우로 많이 선택하니까 이렇게 탄소가 갈라지는 지점에서 잘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좌우로 가보면 탄소가 몇 개냐면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헥세인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다 틀린 거죠. 이렇게. 얘네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헥세인 이렇게 표현된 것들. 자, 그러면 또 7개가 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그죠? 다섯, 여섯, 일곱. 얘도 7개야 지금. 파란색도 7개, 노란색도 7개죠.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녹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녹색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아, 지금 탄소 7개짜리 주사슬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3개가 있어요. 그죠? 가장 긴 탄소 사슬이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주사슬 선택할 때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2.5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가장 긴 탄소 사슬이 여러 개 존재할 때 우리가 주사슬을 선택하는 방법은 치환기의 수가 많은 사슬이 주사슬이죠. 가장 긴 탄소 사슬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되면 이때는 치환기 개수를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따졌던 파란색으로 이렇게 좌우로 따졌을 때는 치환기가 여기 메틸, 여기 뭐죠? 얘는 네오펜틸.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번이 얘네. 여기 1번, 2번, 3번이죠. 여기 3번 위치에 메틸이 있잖아. 3메틸.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기 공부를 좀 해야지 이게 될 것 같은데 네오펜틸. 요 녀석이 네오펜틸입니다. 네오펜틸. 탄소 5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소위 말해서 네오펜테인 잘 안다고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구조가 네오펜테인이잖아요. 네오펜테인. 십자가다. 네오. 그죠? 펜테인. 네오라는 표현은 탄소 5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네오펜테인. 여기다 1차소만 있죠. 3개. 1차소를 이렇게 제거해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알킬이니까 네오펜틸이죠. ANE를 지우고, 그죠? ANE를 지우고 여기다가 뭘로 붙여주면 된다? YL. 네오펜틸이잖아요. 얘가 네오펜틸이죠. 그래서 3번 위치에 메틸, 4번 위치에 네오펜틸, 탄소 하나, 둘, 셋, 넷, 5에서 7개, 헤테인. 얘가 맞냐는 거죠. 얘는 치환기가 몇 개예요,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2개. 치환기 2개죠, 일단.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노란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노란색 요렇게 한대. 요렇게 가면 치환기가 하나, 둘, 3개죠. 그죠? 3개? 자, 그 녀석을 한번 확인해 보면, 그죠? 얘가 여기서부터 1번 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넘버링 했겠죠. 왜? 첫 번째 치환기의 번호가 빨라야 되니까. 2번 위치에 메틸기 2개, 둘둘 다이메틸. 그리고 이 녀석을 여러분 우리가 뭐로 하고 불러야 된다? 탄소 4개잖아요. 부틸이죠. 그런데 2차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세컨더리 부틸이죠. 그러니까 4 세컨더리 부틸 둘둘 다이메틸 헵테인이죠. 자, 그러면 얘는 치환기가 몇 개예요? 메틸, 세컨더리 부틸 3개죠. 3개. 얘는 치환기가 2개였고, 그죠? 가장 긴 탄소 사슬 7개, 치환기가 2개였고, 여기는 몇 개? 3개였습니다. 3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녹색으로 가면 되겠네. 녹색. 자, 녹색으로 가보면, 녹색은 여기가 1번 하면 되겠죠. 1번. 얘도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오케이. 자, 1번, 여기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225 트라이메틸 있죠. 225 트라이메틸 여기 있네. 225 트라이메틸. 그리고 4번 위치에 얘요. 프로필. 그리고 탄소 7개니까 헵테인이죠. 자, 치환기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4개네요. 4개, 4개. 맞죠? 오케이. 그럼 똑같은 헵테인인데 치환기 개수가 많아야 되니까 2개, 3개, 4개니까 4개가 옳은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둘두로 트라이메틸 4프로필 헵테인. 그리고 모체 앞에 서로 다른 치환기를 나열할 때는 무슨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니까 트라이는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어니까 무시하죠. 맞죠? 트라이메틸에 M자를 비교하면 되고 여기는 P자를 비교하면 되니까 M이 더 빠르죠. 오케이. 그래서 225 트라이메틸 4프로필 헵테인이라고 명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체계명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사절 선택할 때 이제 가장 긴 놈을 선택해야 되고 가장 긴 놈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치환기 개수가 많아야 된다. 뭐 요 포인트를 알고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맞아, 간단하죠. 뭐 충분히 이제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고 뭐 우리가 유기천재에서 다음 같은 방법을 명명하라고 했고, 맞죠? 여기 또 명명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뭐 명명법에 대해서는. 됐죠? 예, 자,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 한번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자면 동국대는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냥 보면 이론만 잘 공부하면 충분히 다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풀이가 뭐 크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됐죠? 자, 유기원 범위에서만 출제되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기원에서도 반응은 출제가 전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공부를 전혀 못해도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결국에는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얘기인데 지금 알케인의 명명법하고 입체화까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필수이론 기준으로 따지면 이 결합과 구조하고 어디까지? 입체화까지만 공부했어도 동국대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동국대 문제는. 근데 여기까지만 유기학 공부하는 친구는 없을 테고 여러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그 범위가 다 다르니까 유기1, 유기2 보통 분과까지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유기1, 유기2 넘어서 분과까지 잘 공부하려면 뭐가 기본이 돼 있어야 되냐면 이 결합과 구조하고 입체화까지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보통 OT 할 때 많이 이런 표현을 하죠. 유기학의 진입장벽이 뭐냐. 생소하니까요. 그죠? 학생들이. 유기학의 진입장벽은 철저하게 결합과 구조부터 입체까지 내가 얼마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반응들을 공부했을 때 내가 이 결합과 구조부터 입체까지에 필요한 공부했던 개념들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응용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유기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별다르게 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특별한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론만 잘 공부한다면 이론 공부만 좀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범위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유기학 공부할 때 여러분 결합과 구조부터 입체학까지는 정말 반복해서 여러분 여러 번 공부하겠다. 내가 여기 있는 개념들은 진짜 자다가 꾹 물어봐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가 돼 있어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공명이 뭐냐. 공명구조를 내가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냐. 그죠? 알케인의 컨포메이션 얼마나 탄소-탄소 결합을 잘 회전시킬 수 있냐. 어떤 구조가 주어졌을 때 산도가 가장 큰 수는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 염류도가 가장 큰 원자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판단. 그죠? 그리고 입체학 가면 카이랄 중심은 여기 몇 개 존재하고 이 분자는 어떤 입체 성질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잘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제 반응들을 공부했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국대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대 원주, 연대 이제 편입 문제를 가지고 거기는 유기학 문제가 한 9문제 정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분과학 문제도 출제가 됐고 그 문제들을 좀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는 전략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유기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다. 유기 공부 안 하면 그래도 틀린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기학 공부를 편입시장은 더더욱 안 하는 것 같은데 유기 공부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저번 주에 뭐 단대도 그랬고 뭐 동국대도 그랬고 유기 공부만 하면 그냥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뭔가 이제 특별하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유기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연대 그래서 편입 문제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